오늘은 한자편 파트 8의 6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 채널에서는 일본어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한일 부부가 한자의 모양을 세분화한 후에 스토리텔링을 이용함으로써 일본 한자를 최대한 쉽고 효율적으로 해설해드리고 있어요. 파트 8에서는 머리혈이 쓰이고 있는 한자에 대해서 24개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이 머리혈이 쓰이고 있는 한자 중에서 20개를 이미 소개해드렸어요. 따라서 이 영상이 오늘 처음이신 분께서는 파트 8의 이전 영상들을 함께 시청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한자 공부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4개의 한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주인공인 4개의 한자들 보이시죠? 제일 먼저 모든 한자들 속에 머리혈이 쓰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세요. 근데 이 중에서 3번째 한자를 보니까 4번째 한자에서도 쓰이고 있네요. 그럼 이러한 점을 참고하면서 오늘의 첫 번째 한자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모양부터 볼게요. 이 한자는 모양을 세분화해보면 오른쪽에는 머리혈이, 그리고 왼쪽에는 이하이가 더해져 있어요. 근데 이 왼쪽 부분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올레와 생김새가 굉장히 닮지 않나요? 하지만 어디가 다른가요? 다른 점은 올레는 아랫부분이 한 갈래로도 내려오는데 이 닮은 꼴의 아이는 한 갈래는 없고 2갈래로만 내려온다는 게 특징이에요. 따라서 이 아이는 한자를 쉽고 효율적으로 암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올레의 닮은 꼴이라고는 생각해 볼 텐데, 하지만 오기는 오는데 한 갈래가 아니라 2갈래로 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스토리텔링 가볼게요. 지금 누군가의 얼굴을 포함한 머리 부분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이 뺨 부분을 보니까 머리에서 내려오기는 하는데 한 갈래가 아니라 2갈래로 내려오고 있죠.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머리에서 내려오긴 하는데 한 갈래가 아니라 2갈래로 내려오는 곳이 어디인가요? 정답은 뺨이죠. 따라서 이 한자는 뺨협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한자에 대한 일본어 발음 확인해 볼게요. 먼저 뜻으로는 호, 호 또는 호호, 호호라고도 읽어주고, 한편 음으로는 쿄, 쿄라고 읽긴 하는데 음독으로는 쓰인 일이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생략하기로 할게요. 그럼 이 한자의 대표어를 먼저 소개해 볼게요. 호, 호. 이게 바로 일본어로 뺨이라는 어휘가 돼요. 그럼 이번에는 이 호를 사용해서 일본어 예문도 한 가지 만들어 볼게요. 호노 것도 니혼고 대와 호빼 맞다와 호빼따 또모유. 호노 것도 니혼고 대와 호빼 맞다와 호빼따 또모유. 뺨을 일본어로는 호빼 또는 호빼따라고도 말한다 라는 문장이 되는데, 이 호빼와 호빼따는 우리말의 볼에 해당하는 어휘가 되니까 이 점을 먼저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이 호빼와 호빼따의 발음을 한 번만 더 확인해 보니까 뺨에 달려있던 혹을 뺐다랑 발음이 왠지 닮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뺨협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두 번째 한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생리세를 보면 오른쪽에는 머리혈이, 그리고 왼쪽에는 날일과 이아이가 와 있어요. 근데 이 아랫부분은 일자 모양이 1개, 2개, 3개, 4개, 그리고 5개가 와 있는데 우리들의 5손가락을 닮지 않나요? 따라서 이 부분은 한자를 쉽고 효율적으로 암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5손가락을 의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스토리텔링 가볼게요. 지금 방금 전에 등장했던 꼬마애 보이시죠? 근데 자꾸만 5손가락으로 머리를 극적극적하고는 긁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허구한 날 머리를 긁어내면 두피에서 비듬이 나타나 버리게 되죠.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허구한 날 5손가락으로 머리를 긁어내면 비듬이 뭐 하게 되나요? 비듬이 나타나게 되죠. 따라서 이 한자는 나타날 현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타날 현에 대한 일본어 발음 확인해 볼게요. 먼저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캥, 캥이라고 발음해줘요. 그럼 대표적인 어휘를 먼저 소개해 볼게요. 겐조, 겐조, 한자 실력 향상이 현저하다 할 때의 현저가 되고, 다음은 顕비쿄, 顕비쿄, 과학 시간에 자주 사용하는 현미경이라는 어휘가 돼요. 그럼 이번에는 이 현미경을 가지고 일본어 예문단까지 만들어 볼게요. 顕비쿄 대 아따마を見たら 후케가 탁상 미츠카타. 顕비쿄 대 아따마を見たら 후케가 탁상 미츠카타. 현미경으로 머리를 봤더니 비듬이 많이 발견됐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나타날 현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세 번째 한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모양부터 볼게요. 이 한자는 오른쪽에는 머리혈이, 그리고 왼쪽에는 묶을 속이 와 있어요. 근데 이 묶을 속에는 나무목이 와 있고 그 한가운데에 네모가 더해져 있어요. 따라서 묶을 속은 나뭇가지를 네모나게 묶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한자입니다. 수월해지니까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그럼 이번엔 스토리텔링 들어가 볼게요. 지금 양복에 넥타이를 묶은 사람들 보이시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인데 서로가 부탁할 일이 있어서 정중하게 머리를 숙이고 이를 의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지금 넥타이를 묶은 사람들은 머리를 숙이고는 부탁할 일을 뭐 하고 있나요? 부탁할 일을 의뢰하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의뢰할래가 되는데, 이렇게 일을 의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적으로도 크게 의지가 되죠. 따라서 이 한자는 의지할래라고도 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다노무, 다노무 또는 다노모시, 다노모시 또는 타요르, 타요르라고 읽고, 한편 음으로는 라이, 라이라고 각각 발음해줘요. 그럼 대표적인 음동어휘부터 소개해 볼게요. 신라이, 신라이, 신뢰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에는 이라이, 이라이, 이게 바로 의뢰라는 어휘가 돼요. 그럼 다음에는 훈동예문도 몇 가지 소개해 볼게요. この間頼んだ件はどうなっていますか? この間頼んだ件はどうなっていますか? 이전에
의뢰했던 건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라는 문장이 되는데 이와 같이 타노무는 1등을 맡기다, 의뢰하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럼 다음 예문으로 가볼게요. 카레와 도떼모 타노모시 히토 데스. 카레와 도떼모 타노모시 히토 데스. 그는 상당히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라는 문장이 되는데 이와 같이 타노모시는 맡기고 의뢰할 수가 있어서 믿음직하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럼 예문 하나만 더 보면 카레와 도떼모 타요레로 히토 데스. 카레와 도떼모 타요레로 히토 데스. 그는 매우 의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문장이 되는데 이와 같이 타요르는 의지하다, 믿다 라는 의미가 되니까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의뢰할래, 의지할래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마지막 한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생세를 보면 오른쪽은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의뢰할래, 의지할래가 와 있고 왼쪽에는 물수가 와 있는 형태예요. 그러면 스토리텔링 가볼게요. 지금 바닥이 얕아서 물살이 빠르게 흐르는 여울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 꼬마아이가 돌멩이에 몸을 의지를 해서 이 여울을 건너고 있어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물살이 빨라서 돌멩이에 의지를 하고 건너면 좋은 곳이 어디인가요? 정답은 여울이죠. 따라서 이 한자는 여울래라는 한자가 됩니다. 이 한자는 뜻으로는 새라고 짧게 읽어주고 한편 음으로는 라이라고 읽기는 하는데 음독으로는 쓰이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생략하기로 할게요. 그럼 대표적인 훈덕어휘를 먼저 소개해 볼게요. 아사세, 여울은 여울인데 얕은 여울을 의미하고 다음에는 세토기와 상당히 고급스러운 어휘인데 벼랑 끝이나 고비를 의미하는 어휘가 돼요. 그럼 이번에는 이 세토기와라는 어휘를 가지고 일본어 예문도 한 가지 만들어 볼게요. このプロジェクトは存続するか否かの瀬戸際にある。このプロジェクトは存続するか否かの瀬戸際にある. 이 프로젝트는 존속할지 말지의 고비에 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자편 파트 A3 6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을 함께 봤는데 어떻게 일본 한자 공부에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한자에 대해서 내용 정리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한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데 한 갈래가 아닌 두 갈래로 내려오는 곳이 뺨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뺨협이 되었고 훈독 발음인 호 또는 호호만 알아두셔도 좋다고 했어요. 두 번째 한자는 허구한 날 5손가락으로 머리를 긁어대면 비듬이 나타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나타날 현이 되었고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캥으로 발음한다고 설명드렸어요. 세 번째 한자는 넥타이를 묶은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는 중요한 일을 의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의뢰할래, 의지할래가 되었고 뜻으로는 세 가지로 읽히는데 다노모시, 타요르로 각각 읽는다고 했어요. 한편 음으로는 라이로 읽는다고도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자는 물살이 빨라서 돌멩이에 의지를 하고 건너면 좋은 곳이
여울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울외가 되었고 훈독 발음인 새만 알아두셔도 충분하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한자편 파트 8의 모든 시간을 마치는 걸로 할게요. 오늘도 일본어 한자 공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영상이 오늘 처음이신 분께서는 한자편 파트 1부터 파트 7도 함께 시청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한자 공부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새로운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소리자, 맞다네.